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자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생해준다는 인성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바로 써먹는 실천법을 가져왔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많은 분이 사주를 처음 접하며 하는 착각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생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인성이 많아지면 일간이 강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인성이 많다는 건 일간인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성에 기대어 의지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판단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인성타자 사주의 특징은 꼼꼼함이 아니라 결정은 남에게 맡기는 습관이 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한번 누르면서 인성 속으로 깊이 빠져보겠습니다. 상당수가 생이라는 글자를 나를 도와주니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나무를 생하는 수생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무조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분에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빨리 썩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일간이 강해진다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인성타자는 4가지의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존성인데요. 사주가 신약하면서 인성이 많으면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마마보이가 그런 경우죠. 인성이 많으면 어머니에게 의존하듯 성인이 되어도 홀로 서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말을 듣는다가 아니라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는 습관 때문입니다. 둘째는 생각과 행동의 어긋난 차이입니다. 인성다자는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한 가지 마무리 전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크게 쌓이면 우울하고 불안해지고요. 한마디로 입력은 많은데 출력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셋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또 의존하려 합니다. 넷째, 인성타자는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지녔지만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면 상처도 세월 속에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아픔은 여전하게 느껴집니다. 오행별 깊게 보기. 이제 오행별로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같은 인성과다라도 모습이 제각각인데요. 목일간의 수인성이 과다할 때가 뿌리가 썩는 구조입니다. 화가 약하면 어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때를 놓치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순서예요. 목일간 수다자는 불, 즉 깨닫고 직접 부딪혀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와도 감당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각, 즉 비겁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불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토, 제극인입니다. 머릿속에만 맴돌던 생각을 숫자로 딱 현실에서 확인하는 힘이죠. 두 번째, 화일간의 목인성이 과다할 때 바로 꺼져가는 모닥불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타오르죠. 나무가 너무 많으면 공기가 막혀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구조는 내가 더 밝아질 수 있었는데 환경 때문에 꺼졌다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 탓, 자식 탓, 핑계가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화일간 목다자는 결국 불이 강해지는 운이 살아나면 남 탓도 내 탓으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 성장 속도에 불이 붙습니다. 즉 신강이나
화가 강하게 들어오면 인성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토일간에 화인 인성이 과다할 때, 이는 어른이 된 아이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토는 그릇 같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많으면 토가 빨리 커져서 또래보다 일찍 철든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론 어른스럽지만 속으론 허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금이 들어오면 균형이 잘 잡히고 또 결단력도 생겨서 다시 움직입니다. 네 번째, 금일간의 토인 인성이 과다할 때, 이는 묻힌 보물로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금은 원래 결단력이 있고 반응이 빠릅니다. 그런데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결단이 느려지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마치 금이 흙 속에 묻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금이 강해지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고 관계에서도 자기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다섯 번째, 수일간의 금인 인성이 많을 때, 물은 맑음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맑기만 하면 오히려 섞이고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금이 많으면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성격은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목이 들어오면 물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생각이 풀리면서 다시 흐릅니다. 네 번째, 반드시 필요한 처방전 3단계. 인성과다의 해결은 단순히 인성이 더 들어오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내가 소화할 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확인, 경험, 출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인성다자의 첫 번째 처방은 신강입니다. 받는 힘이 생겨서 입력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비겁이 들어와야 인성을 내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식상인데요. 밖으로 빼기입니다. 입력에서 빠져나오는 행동, 표현, 기술, 성과로 힘을 빼는 길입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극인, 생각을 숫자, 결과, 검증으로 확인해야 진짜가 보입니다. 핵심 순서는 명확합니다. 신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경험과 검증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흥미진진한 꿀팁이 숨어 있는데요. 이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행동입니다. 깊은 고민이 쌓이기 전에 행동으로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초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불 정리, 창문 열기, 양치질, 스쿼트 50개 뭐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열어서 AI랑 영어로 말하기, 이런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행동이 바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생각의 고리를 행동이 끊어내는 것이지요. 책을 통한 간접 경험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움직이고 몸으로 체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확인과 경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불텅구불텅 막혀있던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하는 건 약한 의지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같은 문제의 반복이 되거든요. 오늘은 인성이 많은 사주의 진짜 모습과 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인성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나친 생각과 의존이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인성이 많다고 해서 걱정하고 계셨나요? 반드시 인성을 극복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살판나는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훈도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이 많은 관다자 사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